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전 세계에서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무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팔려고 엄청 홍보하고 노력했던 무기입니다. 한국에 엄청 푸시했던 사골 초계기, 프랑스의 아틀란틱 시리즈 초계기 해상 초계기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P3C 대신 이거 올 뻔했어요. 자, 미국제 P2V 넵튠 대잠 초계기 대체 소유를 제기한 유럽입니다. 1956년도인데요. 이게 이제 넵튠이에요. 이게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를 탐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해상 초계기인데, 이것은 뭐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는 그런 능력보다는 물 위에 있는 수상함을 찾는 탐지하는 이런 것에 더 특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의 유보트는 주로 수상 주행을 하다가 이제 공격할 때는 이제 살짝 물 밑으로 들어가서 어뢰를 쏘고 이러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평소에는 유보트들이 다 물 위에 떠다녔어요. 떠서 이제 수상 항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상에 있는 것들만 찾으면 됐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상대가 되니까, 소련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소련뿐만 아니고 뭐 다 진짜 잠수함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 넵튠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때 이제 이 넵튠을 대체하기 위해서 P3 해상 초계기 오리온이죠. 이것을 이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러면은 유럽은 이제 우리는 따로 하자라고 된 것입니다. 왜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유럽 전통 강국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마셜 플랜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서방 선진국들이 다시 경제를 부흥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무기 언제까지 받았을 거냐, 우리 거 만들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섹벳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브레게의 아틀란틱 연구와 생산을 위한 연대다라고 하는 이 연대를 1958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석자는 프랑스,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이렇게인데, 프랑스의 이 브레게가 주 사업자예요. 그리고 서독, 그리고 네덜란드, 이태리는 좀 보조 여기고, 이제 프랑스가 대부분 다 하겠다. 니들 돈 조금씩만 내라. 이제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나토 유럽의 독자적인 대잠 초계기를 만드는 이 연대를 설립합니다. 1958년도에요. 야, 우리 일 한번 내보자. 미국 놈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자. 이제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P3의 대항마 속전속결로 개발된 아틀란틱 해상 초계기입니다. 1961년도에 3년 만에 만들었어요. 이것이 나토 표준 대잠 초계기란 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뭐 좀 뚱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한국 해군이 지금도 쓰고 있는 이 P3, 그리고 이제 P3C 버전, 그리고 한국은 또 P3CK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P3보다는 조금 짧고 그렇게 생겼죠. 그래도 성능은 P3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P3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 뭐 이 정도. 그래도 이제 성능 쓸만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가 한 40대, 그리고 이제 서독, 네덜란드, 이태리가 한 10에서 20대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사가고,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자, 그런데 10여 년 만에 이 무너진 도원결입니다. 프랑스만 남고 모두 기종을 교체해버렸어요. 10여 년 만에. 1965년도부터 실전 배치를 해서 75년도에 이제 이거 좀 성능 개량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프랑스가 성능 개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아틀란틱을 사갔던 해상 초계기 구매 국가들을 모아서, 우리 성능 개량 하자 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프랑스님이 네덜란드, 독일님, 이탈리아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친구들아, 우리 아틀란틱 초계기 잘 쓰고 있지? 이거 개발한 지 10년 좀 넘었으니까 슬슬 개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도 뭉쳐야지. 이제 이러니까 네덜란드가 안 써. 나 그냥 미국 형님들 거 P3C 쓸래. 니네 거 유지비도 많이 들고 탑재 장비도 별로야. 안 써. 이제 이렇게 됐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서독은 그거 뭐 영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전자전기로 우린 개조했어. 또 네덜란드가 버린다길래 중고 몇 대 가져왔는데 뭐 그것도 별로야.
우리도 그냥 P3C 살려고 미국계 최고야. 그리고 이제 이태리는 우리는 그냥 독자 모델을 만들래. 우리 항공력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ATR-70이라고 기가 막힌 베이스 있어서 그냥 그걸로 할래. 빠이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방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P3를 워낙 잘 만든 해상 초계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워낙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100대를 샀어요. 그리고 미국은 뭐 엄청 많이 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고 하니까 부품이 가격이 싼 겁니다. 운용 유지비가 정말 중요하죠. 무기를 하나 사서 만약에 무기를 100억 원에 사면 이 무기를 30년 동안 쓰면 이 100억 원 정도가 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애 토탈 무기 운용 유지는 사는데 100억 원, 운용 유지하는데 100억 원 해서 200억 원 든다.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미국제 무기일 경우에 그렇고 이 유럽제 무기는 워낙 운용 유지비가 비싸니까 살 때는 100억 원인데 운용 유지할 비는 200억 원, 300억 원에 눈탱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럽제 무기 싸다고 덥석 물면 운용 유지하다가 허리 다 부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남은 겁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도 개량은 해야지. 지금 잠수함은 점점 발전하는데 미국이 P3C 만든 거 보니까 개량 이제 자꾸 해서 P3C 된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도 저런 버전으로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15년 동안 개량을 해요. 15년 동안. 그래서 아틀란틱 2가 완성이 됐는데 4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40대를 전부 다 개량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27대만 개량을 하기로 합니다. 신규 생산 없이 가지고 있던 40대 중에서 27대만 아틀란틱 2 버전으로 개량을 하는데 이 2 버전이 성능 나름 괜찮아요. 최대 이륙 중량 46.2톤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648km예요. 순항 속도는 시속 315km, 승무원은 12명, 주요 장비로는 레이더, 소노브이, 매드, 그리고 주요 무장으로는 액조세, 대한미사일, 그리고 어뢰 등 3.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매드는 뭐냐면 이제 여기 뒤에 꼬리 부분에 뭔가 그 봉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P3C도 보면 뒤에 꼬리 부분에 봉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장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 소리를 내지 않고 다 숨어 있다 하더라도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잠수함은 물 밑에 있는데 이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장이 좀 다른 그런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잠수함이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게 매드, 그리고 소리를 내면 탐지할 수 있는 게 소노브이,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또 탐지할 수 있는 게 레이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혹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또는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달고, 그리고 잠수함이 물 속에 있을 때는 어뢰를 쏴서 공격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들만의 P3C에는 없는 뭔가가 또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바로 내부 폭탄창에 레이저 유도 폭탄 이렇게 지금 4발을 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제이담 이런 거 탁탁 한 2,000파운드짜리 딱 4발 달고 쏴버리는 것이죠. 폭격기로도 쓰는 겁니다. 폭격기. 괜찮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초계기 자체로만 보면 꽤 준수한 성능이에요. 문제는 규모의 경제죠. P3C는 수백 대가 생산돼서 전 세계가 쓰고 있는데 얘들은 이제 27대밖에 없으니까 이거 27대 밖에 없으니 이건 뭐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운용 유지비 그리고 이 개발비 지금 뭐 성능 개량하려고 하면 당연히 개발했겠죠. 이 개발비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호구가 없나 하고 찾고 있는 중에 호구로 보이는 모시기가 하나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해군이었어요. 대한민국 해군이 차기 대잠 초계기 구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려 32대를 산다 이겁니다. 오우, 쟤들 호구 잡자 해가지고 프랑스님이 대한민국 해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아이고 우리 고객님 이번에 그 S2 트래커 대체할 신형 초계기 찾으신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해군이 조금 경계를 하죠. 우리는 미제 아니면 상대 안 하는데요. 잡상인 사절입니다. 이러니까 프랑스가 아우 참 깐깐한 고객님이시네. 고객님이 찾으시는 그 미제 P3C 이제 단종이 돼서 안 팔아요. 그거 사시려면 웃돈 주고 라인도 살려야 되고 하는데 우리 고객님 그렇게 호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뭐 그렇긴 한데 우리 연합작전 하려면 미제 써야 되거든요.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아유 고객님 저희가 또 나토잖아요. 나토 표 좀 맞춰 드릴게요. 고객님 초계기 32대 필요하시다면서요. 저희가 싸게 맞춰 드릴 테니까 그냥 저희 거 아틀란틱2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막 안 살라요. 막 꼴랑 27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지비 완전히 막 눈티 맞출라 하지. 막 가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우리는 이 한미연합작전 하기 위해서 P3C가 좋아 해가지고 P3C 8대를 삽니다. 원래 32대를 소요제기를 했는데 이거 뭐 한꺼번에 못 사고 8대 사고 나중에 또 8대는 중고 P3 이제 투싼의 그 알막에 이렇게 보관해 놓은 중고 폐기 사실 이제 폐차장 비슷한 데죠. 거기 있는 거 이제 사와서 개조해서 P3CK 쓰고 지금 이제 포세이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32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먹으려고 프랑스가 달려들었다가 한국 해군이 그냥 얘들 나중에 유지비 눈탱이 맞추려고 하지 하고 그걸 알고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때 해군은 현명했는데 요새 해군은 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게 링스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계속 성능도 안 좋은 거 눈탱이 맞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결국 프랑스 혼자 쓰게 된 초계기입니다. 이제 또 개량해야 돼요. 왜냐? 미국이 이제 포세이돈을 만들었어요. P8 포세이돈.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없애고 포세이돈 살려니까 자존심 왕창 상하고 또 개량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원래 40대 있던 것을 돈이 없어서 27대 13대는 버리고 27대만 했죠. 그런데 또 27대 이것을 또 다 개량하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9대 버리고 18대만 하자 해가지고 18대를 개조합니다. 비용이 무려 1조 원이 들었어요. 대당 6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 들여서 개량을 했죠. 그런데 성능은 좋아요. 탐지거리가 200캐리 나 때는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요. 200캐리면 한 380km 탐지할 수 있는 A사 레이더죠. 주요 항전 장비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멀티스태틱 센서 능력을 부여하는데 이게 내가 빠트린 이 물속에 들어놓은 이 소노브이 그리고 또 이 프랑스 해군의 호위함, 구축함, 뭐 프린급 이런 데서 주는 이런 어떤 그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센서 능력 또 내 것을 구축함에다 주는 이런 능력 데이터 네트워크죠. 이런 것들을 하는 능력을 부여를 했어요. 물론 포세이돈 다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탐지 성능이 좋은 신형 소노브이 운용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여를 했는데 이거 하는데 대당 600억 원이 들여서 돈이 없어서 27대 다는 못하고 18대만 개량을 2018년도에 했어요. 왜?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무기체계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아틀란틱 초계기입니다. 성능은 괜찮아요. P3C 당시 P3C에 비해서 손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틀란틱2에 와서는 폭격기로도 쓸 수 있었어요. 나름 뭐 괜찮은 거였어요.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운용 유지비, 개량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싸졌던 것이죠. 우리 한국에게 당시 이 아틀란틱을 푸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기술 이전 다 해주고 액조세 미사일 기술도 주고 어쩌고 막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브레게가 지금은 다소가 됐어요. 바로 라팔 생산하는 다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라팔리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라팔리언들의 원조가 바로 여기 붙습니다. 뭐 전부 기술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뻥이죠. 그래서 또 라팔 이 브레게가 라팔이 됐으니까 또 라팔 뭐 최고잖아 기술 다 줄게 또 막 다 뻥이고 그때 돼서 사실은 우리에게 납품하겠다고 하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개발해 주겠다라고 했던데 사실은 훨씬 뒤에 그 개발이 완료가 되는 그래서 말과 결과가 많이 다른 게 이 프랑스제였고 지금도 우리 프랑스제 무기 살려고 하는데 수송기들 이런 거 저는 생각에 큰일 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유럽제 무기 살려고 하면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의 경제 대단히 중요하다. 라는 사례를 보여줬고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이때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 해군 자꾸 이때 말고 지금부터 그 이후로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엉뚱하게 여기 꼬여서 자꾸 눈탱이 맞으려고 하는데 선배들 잘한 결정들 다시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